안녕하세요. 김민지라고 합니다. 이제 막 30을 넘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찾아온 사랑에 설렜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 한쪽이 아릿해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그날의 설렘과 묘한 불안감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지니 말이에요. 제가 이제 막 30 초반이니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룬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박철수 씨와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만나오면서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쌓아왔습니다. 철수 씨는 저에게 늘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은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은 역시 철수 씨의 어머님이셨습니다. 외아들인 철수 씨에게 어머님은 각별한 존재셨고, 저 역시 예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디 좋은 분이시기를, 저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로부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들어왔기에 더욱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싹싹하게 며느리로서 예쁨받고 싶다는 작은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 씨로부터 조심스러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견례 전에 어머님과 셋이서 먼저 편안하게 밥 한 끼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어머님께서 지방에 혼자 계시고 저희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로 바쁘니 자주 찾아뵙기 어려우니 미리 한번 편하게 인사드리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 아버님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혹시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미리 어머님과 저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버님은 몇 년 전부터 일을 쉬고 계시는데 술을 자주 드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혹시라도 중요한 상견례 자리에서 불편한 상황이 생길까 염려하는 철수 씨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철수 씨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며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어머님을 뵐 생각에 설레는 마음과 함께 처음 뵙는 자리에 대한 약간의 긴장감과 걱정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실까? 나를 좋게 봐주실까? 혹시 불편해하시지는 않을까? 머릿속에 온갖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철수 씨를 믿었고 어머님도 따뜻하고 좋은 분이실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첫 만남이니까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더욱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여러 번 거울을 보며 점검했습니다. 너무 튀거나 화려한 옷보다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스타일을 골랐고, 어머님께 공손하고 차분한 인상을 드리기 위해 말투도 신경 썼습니다. 어머님께 드릴 작은 선물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너무 비싸거나 부담스러운 선물은 오히려 불편하실 수 있다는 생각에 제 진심을 담은 예쁜 꽃다발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철수 씨에게 어머님이 평소 꽃을 좋아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며칠 전부터 마음에 드는 꽃집을 알아보고 예약까지 해두었습니다. 싱그러운 꽃들로 아름답게 포장된 꽃다발을 들고 어머님을 뵐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만나기로 한 장소는 철수 씨 어머님 댁 근처에 있는 꽤 유명한 갈비집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그 집 갈비가 맛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약은 철수 씨가 미리 해두었고 저희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식당 테이블에 앉아 곧 만나 뵐 어머님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철수 씨 역시 오랜만에 어머님을 뵙는 터라 약간은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님이 오시면 밝게 인사드리고
정성껏 준비한 꽃다발을 건네며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싶다고 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앞으로 닥칠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불편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님과의 따뜻하고 편안한 첫 만남을 기대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행복한 시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낯선 분위기였습니다. 저희가 갈비집에 도착한 시간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어머님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괜히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비해온 꽃다발을 몇 번이나 매만지며 어머님이 어떤 분이실까 상상했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처음 뵙는 자리지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철수 씨도 오랜만에 어머님을 뵙는다는 생각에 조금은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별로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 처음에는 좀 무뚝뚝해 보이셔도 속정 깊으신 분이야 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철수 씨의 따뜻한 말에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식당 문이 열리고 한눈에 봐도 철수 씨의 어머니임을 알 수 있는 중년 여성이 들어오셨습니다. 조금은 마른 체형에 짧은 파마머리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드리고 준비해간 꽃다발을 두 손으로 정중하게 건네드렸습니다. 제 예상 속 그림은 어머님께서 환한 미소로 어머 고마워요. 이렇게 예쁜 꽃을 다 가져오고 하시며 꽃다발을 받아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적어도 어서 와요 라거나 만나서 반가워요 정도의 따뜻한 인사말이라도 건네주시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쪽으로 시선을 주셨지만 특별한 표정 변화 없이 저희를 훑어보셨습니다. 제가 건넨 꽃다발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시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무표정한 얼굴로 거기 냅둬라고 짧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당황한 눈으로 철수 씨를 쳐다보니 철수 씨는 멋쩍은 표정으로 아 저기 자리가 좁으니까 옆에 놔두라는 뜻이야 라고 어색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말투나 표정 어디에서도 그런 친절한 속뜻을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제 옆에 있는 좁은 공간에 꽃다발을 툭 하고 놓으라는 듯한 냉담한 말투였습니다. 민망함과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애써 준비해간 꽃다발이 마치 쓸모없는 물건처럼 취급받는 기분이 들어 맥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처음 뵙는 자리니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 어머님은 저희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라고 공손하게 인사드렸지만 어머님은 그저 고개만 까딱하고는 별다른 대답 없이 앉으셨습니다. 자리에 앉고 나니 더욱 어색하고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평소 철수 씨로부터 어머님이 아들 하시는 말씀을 자주 들었지만 실제로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어떤 분이실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어진 그 시간 동안 어머님은 정말이지 저에게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눈길조차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앞에 두고 계셨지만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의 관심은 오로지 아들인 철수 씨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 회사 일은 잘 돼?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니? 우리 아들 어렸을 때는 얼마나? 끊임없이 철수 씨에게만 질문을 던지시고 철수 씨의 이야기에만 귀 기울이셨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앉아 그들의 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알 수 없는 어린 시절 이야기나 남자친구의 친구들 이야기, 회사 동료들 이야기 등등. 마치 저를 앞에 두고 둘만의 세상에 갇힌 듯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으셨습니다.
저는 가끔씩 철수 씨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에게도 말씀 좀 걸어주시도록 유도해봐 하는 무언의 신호였죠. 하지만 철수 씨는 제 눈치를 알아챘는지 못 챘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님의 이야기에만 맞장구를 칠 뿐이었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더 이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저 역시 아무 말 없이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그저 그들의 대화를 듣고 가끔씩 나오는 반찬이나 물을 마시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그 긴 식사 시간 동안 어머님은 저에게 단 한 번의 개인적인 질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이름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흔히 물어볼 수 있는 기본적인 질문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저라는 존재는 안중에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기분이 상했고 이 자리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를 보러 오신 게 아니었나? 그냥 아들 얼굴이나 보러 오신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어색한 식사가 마무리되고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시고 철수 씨에게만 그래 잘 가라 하고 짧게 인사하신 후 휙 나가셨습니다. 마치 볼일 끝났다는 듯한 너무나도 매정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가시고 난 후 저는 철수 씨에게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머님의 냉담한 태도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철수 씨가 뭐라고라도 해명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의 대답은 더욱 저를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편안한 얼굴로 우리 엄마 좋지? 편했지? 다음에 또 밥 먹으면서 천천히 친해지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편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섞는 것이 의미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일단 헤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 카톡과 전화로 그날의 일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제 마음속에는 도대체 어머님의 저런 행동이 무슨 의미였을까 하는 생각과 이런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려는 철수 씨에 대한 실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도대체 어머님은 왜 그렇게 냉담하게 저를 대하신 걸까요? 첫 만남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곧바로 철수 씨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느꼈던 당황스러움과 서운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님의 태도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의 반응은 제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는 제 감정을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엄마도 처음에는 낯을 많이 가리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안일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낯을 가리시는 것과는 다른 문제잖아. 내가 인사를 몇 번이나 드렸는데 눈길 한 번 제대로 안 주시고 질문 한 번 없이 오빠 얘기만 하셨잖아. 마치 나는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 라고 답장했습니다. 잠시 후 철수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민지야, 나도 오랜만에 엄마 봐서 할 이야기가 많았어. 그리고 엄마도 너 처음 봐서 어색했을 수도 있고.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 저는 그의 말에 더욱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오빠, 지금 그게 변명이라고 생각해? 아무리 처음 보는 사이라도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잖아. 상견례 전에 처음 뵙는 자리에서 그것도 오빠 엄마 보시라고 내가 귀한 시간 내서 간 건데 그렇게 병풍처럼 세워놓고 둘이서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야? 나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해. 제 목소리는 이미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한테는 내가 나중에 잘 말씀드릴게.
다음에는 더 잘해주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의 말에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마음보다는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안일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제가 느꼈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어쩌면 그의 가족에게 저는 그저 결혼할 여자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인 걸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다음 날에도 저희는 이 문제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행동이 단순히 낯을 가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느껴졌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엄마 원래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와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너도 참 피곤하게 산다.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려고 그래? 라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듯한 말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에 더욱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며 1년 반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왔는데 그의 가족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심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저희는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저희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어색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날의 일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제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나랑 우리 엄마가 그렇게 이상해?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자꾸 싸움을 만들어? 라며 짜증을 내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결국 저희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행동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상황에 대한 철수 씨의 안일한 태도와 저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의 무심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닌 두 가족의 만남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어긋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 씨와의 전화통화 중에 감정이 격해진 저는 결국 오빠는 정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전혀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오빠에게 나는 대체 뭐야? 그냥 결혼하면 당연히 오빠 가족들에게 맞춰야 하는 사람인 거야? 라고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도 참 답답하다.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우리 그만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그의 입에서 나온 그만 생각해보자 라는 말은 제게는 이별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지막 말에서 느껴지는 냉담함에 더 이상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저희는 처음부터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가족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결혼, 그리고 저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과의 미래는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결혼을 향한 꿈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철수 씨의 그만 생각해보자라는 말은 마치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얇은 실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온몸에 힘이 빠지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웃고 울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며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관계가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빠, 지금 이별하자는 말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도 알잖아. 우리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거 서로에게 너무 힘든 일이야.
너는 너대로 계속 불만이고 나는 내 불만을 이해하기 어렵고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맞지 않았던 건지도 몰라. 그의 말은 너무나도 냉정했고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실망감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비로소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은 언제나 아픈 것이지만 이렇게 어이없이 그리고 그의 가족 문제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함께했던 사진들을 보며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건지 곱씹어 보기도 했습니다. 문득문득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더라면, 오빠에게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어머님의 냉담한 태도와 그에 대한 철수 씨의 안일한 반응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격 차이나 오해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의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이별 후 친구들은 저에게 잘 헤어졌다고 말해줬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 될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결혼 생활 내내 고생할 거라고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철수 씨에게 느꼈던 좋은 감정들과 함께 꿈꿨던 미래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머님의 속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예비 며느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냉담하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원래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성격이신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철수 씨에게도 어머님의 그런 태도에 대해 물어봤지만 그는 그저 우리 엄마 원래 좀 무뚝뚝하셔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속 시원한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철수 씨는 어머님의 그런 태도가 익숙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외아들로 자라면서 어머님의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의 어머님의 행동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앞으로 시댁 식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별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록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적어도 더 큰 불행을 막았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결혼을 강행했다면 저는 아마 시댁 식구들의 냉대 속에서 끊임없이 외로움과 서운함을 느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은 결국 더 큰 불행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철수 씨 어머님은 왜 저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던 걸까요? 그리고 철수 씨는 왜 그런 어머님의 태도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이별의 아픔이 조금은 덜 씁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 영원히 알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때의 기억은 생생하게 남아 저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고 어떤 결혼을 해야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픈 이별이었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깨달음을 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상처를 딛고 더 성숙하고 행복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